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케일 기능부터 살펴볼 차례죠. 스케일 기능은 말 그대로 비율을 조절하는 기능이 되겠는데요. 일단 사각형을 그리고 높이값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육면체에 대한 비율을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선택하시고 S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이 조그만한 점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내가 만약에 여기 점을 선택하게 된다. 오른쪽 맨 위점을 선택하게 되면 요 앞쪽 좌측 맨 아래점이 고정점이 되는 거예요. 고정점을 기준으로 이 육면체가 늘었다 줄였다를 하게 되는 거죠. 이 고정점은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그걸 기준으로 눌렀다 줄였다를 하게 됩니다. 요 위에 점을 잡게 되면 위아래로만, 옆에 점을 잡게 되면 좌우로만 스케일이 조정이 되겠죠. 그리고 스케치업에는 미러의 기능이 따로 없는데요. 이 미러의 기능을 대신하는 게 이 스케일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물체가 있다. 이거를 대칭 복사를 하고 싶다. 대칭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더블 클릭하시고 3 클릭하시고 전체 선택한 다음에 스케일 누르시고 여기 버튼 누른 다음에 뒤로 넘기면 되죠. 뒤로 넘기는데 같은 비율로 넘겨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엔터 누르시면 대칭으로 이렇게 변환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옵셋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을 먼저 그려볼게요. 그려보고 창틀이나 아니면 문이나 여러 가지 옥상 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릴 때 이 옵셋 기능을 사용하는데요. 단축키는 F고요. F를 누르시면 이렇게 사각형 모서리가 따로 떨어져 나오는 기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것도 수치로 역시 조절이 가능하고요. 자, 이 정도 해놓으면 면이 분할이 되는 거죠. 여기 면과 여기 면이 분할이 돼서 이렇게 따로따로, 여기 또 다시 할 수가 있겠네요. 따로따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옵셋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쯤에서 질문이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자, 여기 어떤 부분은 흰색이고 어떤 부분은 약간 회색 같은 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스케치업에서는 면이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앞면이 흰색으로 표시가 되고 뒷면이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물론 나중에 이렇게 재질을 입히게 되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런 재질을 입히게 되면 앞면 뒷면 눈으로 보이는 거는 별로 구분이 없어요. 근데 이 앞면으로 만들어 놓고 재질을 입혀야 나중에 헷갈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헷갈리지도 않고 투명한 것을 만들 때라든가 이럴 때 헷갈리지도 않고 이 앞면으로 만들어 놓고 해야 뭔가 색이 더 잘 살아나게 됩니다. 렌더링이 더 잘 되고요.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줄자, 치수, 각도기, 액세스, 문자 요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치수인데요. 자, 내가 정확하게 여기에다가 사각형 하나를 그리고 싶은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떨어진 정확한 치수, 여기에서 요 모서리에서 여기까지 정확하게 떨어진 치수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들을 정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정확한 치수에서 그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보조선 기능이 되겠습니다. 단축키는 T가 되겠고요. 요 면을 선택한 다음에 이쪽으로 마우스를 빼고 4,000 정도 해볼까요? 4,000. 1,000 적었네요. 1,000 할게요. 그냥 1,000 엔터 누르면 여기에서 여기 1,000 떨어진 부분, 네, 이렇게 보조선이 생기는 거죠. 이 보조선은 렌더링하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선만 또 따로 숨길 수도 있어요. 여기 뷰에서, 여기 보시면 뷰에서 여기 가이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체크 해제하면 이렇게 안 보이기도 할 수가 있고요. 자, 어쨌든 내가 여기에서 4,000 띄었었나요? 4,000만큼 떨어지고 여기에서 4,000만큼 떨어진 거를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4,000이 아니었나 본데, 네.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 요 밑에 있는 것도 각도 보조선이 되겠습니다. 내가 여기에서부터 기준 각도를 찍고 40도인 부분에 대한 보조선을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조선을 만들었으면 그 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작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네요. 이렇게 면을 분할해야 푸시풀이 따로 움직이게 되겠죠.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액세스인데 요 지금 X, Y, Z 축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변환을 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휘어지는 사각형 했었죠. 휘어지는 게 아니라 각도의 값을 가지는 사각형.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 이런 물체가 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평평하게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지금 축이 X, Y, Z가 지금 정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때 이걸 누르고 X, Y, Z 값을 바꾸는 겁니다. X 이쪽으로 Y, 이쪽으로 Z 하면 기준축이 바뀌어요. 요 기준으로 내가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가 편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기능이 있다. 요거를 다시 리셋을 하고 싶으면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리셋 누르시면 정상적으로 복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치수선이 되겠네요. 치수선. 자, 이 치수선을 누르시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인지 표시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면을 잡게 되면, 잠시만요. 치수선을 누르고 이 면을 잡게 되면 이 면에 대한 길이가 나오고, 얘도 마찬가지로 크리스와 마찬가지로 돌려도, 화면을 돌려도 계속 정면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설정을 해서 이러지 않게 바꿀 수도 있고요. 여기 치수선의 모양, 단위 이런 것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윈도우에서 모델 인포 들어가신 다음에, 그럼 여기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차차 보도록 하고, 여기 보시면 디멘션이라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포인트, 글자의 색깔, 치수선 색깔, 그 다음에 요 끝부분 지금 슬래시로 되어 있는데 닷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점으로 바꿀 수도 있고, 닫힌 화살표, 뭐 열린 화살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따라오게 할 건지, 아니면 뭐 지금 선택된 것만 바꿀 건지, 전에 했던 것까지 바꿀 건지 하는 이런 옵션들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설명선인데요. 여기에다가 글씨를 써도 되지만,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여기를 찍으면 이 면적이 나타나요. 가로 곱하기 세로 해가지고 요거에 대한 그 면적이 바로 표시가 됩니다. 지금 뭐 선생님 굉장히 크게 그렸네요. 크리스가 없으니까 이게 크게 그렸는지 작게 그렸는지 몰라요 지금. 그래서 처음에 크리스가 사람이 있어야 내가 어느 정도의 크기로 그렸는지에 대한 스케일감이 있는 거죠. 지금 선생님이 아무것도 없이 그리니까 굉장히 커졌네요. 자, 어쨌든 면적이 이만큼이고요. 여기다가 그냥 텍스트를 치면 설명선이 되는 거죠. 기울어진 사각형, 뭐 이렇게 설명을 적어 놓을 수도 있고요. 자, 요거는 3D 텍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고, 자, 여기에서 공익 디자인고, 그 다음에 글씨체 뭐 효과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치는 지금 너무 작게 해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색깔도 바꿀 수 있고. 자, 그럼 여기까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을 했던 거예요. 얘를 누르고, 이 아이콘을 누르고 화면 회전을 해도 되지만, 휠을 누른 상태에서 좌우로 드래그하면 화면이 바뀌고요. 얘도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휠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하면 그냥 이동이 되고요. 요거는 줌이고요. 줌 기능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이번에는 카메라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 지울게요. 다 지우고요. 자, 새롭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을 그려야 되는데 스케일이 되는 게 없으니까, 너무 크게 그리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친구를 한 명 불러보도록 할게요. 누가 좋을까요? 낸시가 있네요. 낸시를, 이거 보세요. 엄청 크게 그리고 있었죠. 낸시를 적당한 위치에다가 넣어주고요. 자, 뒷주머니에 손을 꽂고 있습니다. 자, 옛날 포즈인데요. 선글라스도 옛날 위치.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여기에서 사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을 그리고요. 자, 여기에서 높이 값을 주고, 자, 요것은 그 사람의 위치, 서 있는 위치를 표시해 주는 건데요. 만약에 제가 여기를 찍었다 그러면 내가 그 찍은 위치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되는 거예요. 거기를 찍으면 바로 이 마우스가 눈 모양이 되는데요. 여기서 좌클릭을 하고 좌우 위 아래를 쳐다볼 수 있는 거죠. 아까 그 서 있는 위치에서. 근데 제가 지금 천장을 찍었으니까 지금 외부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눈높이를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눈높이를 1500 정도로 조정을 해놓고 엔터를 치면 눈높이가 1500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키가 1500이 아니고 눈높이가 1500입니다. 자, 눈높이가 1500인 사람이 좌우를 살폈을 때 그 각도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내가 제일 다 꾸며놓은 상태에서 제일 이쁜 상태의 각을 딱 잡고 여기에서 사진을 찰칵 찍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발자국은 이동을 하는 거예요. 동영상 만들 때도 쓰는 거지만, 제가 이렇게 마우스를 좌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이렇게 쭉 가고요. 이게 벽이 있으면 또 앞으로 못 갑니다. 못 가고, Alt를 누르면 벽을 통과할 수 있어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벽을 통과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통과했죠. 통과했고, 자, 이 컨트롤 키를 누르면 뛰어갑니다. 뛰는 속도로 나오고요. 자, 이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 단면 표시, 이 섹션 플랜 표시인데요. 이거는 많이 쓰는 그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부를 보고 싶을 때, 그 첫 시간에 우리가 아이소메트리 보여줬었잖아요. 그때도 이 기능을 쓰는데, 자, 이 섹션 플랜을 누르면 요 파란 게 뜨게 되고요. 파랗지만은 않죠. 파란 거는 Z축으로 평행하기 때문에 파란 거고, 여기다 대면 빨개지고, 여기다 대면 초록색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찍으면 이 판넬이 지나가는 그 부분이 잘려서 보이는 거예요. 자, 이거를 선택하고 무브죠. 무브 버튼을 누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 내가 마우스로 가는 그 부분만큼 잘려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걸로 단면도를 그릴 수가 있는 거고, 평면도를 뽑아낼 수도 있는 거고, 아이소메트리를 뽑아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많이 쓰는 기능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지우고 싶으면 선택한 다음에 델리트 누르면 지워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지 툴 세트를 다 끝냈네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뷰에서 툴바를 보시면 이 툴바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겹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많이 쓰는 것이고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